안녕하십니까. 최종 마무리 백선 문제입니다. 여기 백선은 전부가 최근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 유형도 최근에 출제 경향이 반영된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무리 이론과 이 백선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마무리 이론 한 두세 번 읽고 백선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마무리 이론 한 두세 번 읽고 백선 다시 한번 지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이론 파트 10번 백선 문제 한 서너 번 정도 돌리시면 시험장 가셔서 충분히 75점 이상 맞으실 수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막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풀어보셨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 잘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는 작업을 백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은 권리 변동의 원인과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구체적인 예를 물어보는 거죠. 특히 취득과 관련해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승계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구별하셔야 되며 세 번째로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별 승계, 특정 승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또 범죄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죠.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냐 없는 단독행위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예 법률행위가 아닌 것 구별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물어보게 되면 준법률행위가 뭐냐를 찾아내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세 가지 형태. 그중에 미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 아니라 뭐죠? 승계 취득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입니다. 반면에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이 두 가지 구별하시고, 즉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예를 구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거. 아니죠. 법률 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 행위를 구별할 때 처분행위와 채권행위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처분행위가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 구별하라는 것도 간혹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물권행위는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등기이전 같은 것들이고요.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 같은 것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가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기억하세요. 니은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게 나오죠. 그중에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죠. 요물계약이 어떤 게 있는지 암기하셔야 되죠. 적어도 2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현상 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물어보는 경우에 단독행위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취소,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단독행위죠. 이런 식으로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닌 거 구별하는 거. 법률행위라면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거나 지금 여기 처분행위, 채권행위 구별하는 거. 그러면 그 성질 마찬가지로 예를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이 권리 변동은 리얼 미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리얼은 원시 취득, 미음은 승계 취득. 2번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되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암기하세요. 2번 법률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불능이죠. 따라서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불능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중.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일행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돼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자신이 당사자로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 중에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지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는 했지만 그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죠. 4번 허위로 증언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이거는 그 급부의 상당성 얼마를 받느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죠. 이게 옳은 지문이죠. 5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필요한데 그때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하죠.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옳은 거 4번이 되겠죠. 3번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것을 골라라. 자, 우리는 103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들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들을 외우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허위,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아주 대표적이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니은이 들어있는 건 다 제껴야 되죠. 그 다음에 리얼, 해외를 파견하면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귀국해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 그 경비 반환 채무를 면제해 준다. 즉 근무하지 않으면 배상해라.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요 니은하고 리얼 두 개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 뇌물로 받은 금전을 즉 비자금 따위를 조성하는 건 반사회 질서행위죠. 뇌물로 돈을 받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 그런데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로 받은 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것 기억, 니은, 리얼 세 개가 될 것이고요. 결국 반사회 질서행위인 것은 디귿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들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우리 마무리 자료에 보면 반사회적 행위 아닌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억, 니은, 리얼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1. 동기의 불법.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요. 다만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요. 그게 1번이죠.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 질서에 포함이 됩니다. 2번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 어떤 법률 행위가 문제가 있다. 그 판단 기준 시기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 기준이 대원칙입니다. 3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대표적인 반사회 질서 행위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최근에 불공정한 행위냐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죠. 왜?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것은 증여잖아요. 근데 증여나 기부와 같이 일방의 이행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3번 조심하세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해당이 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전형적인 반사회 질서 행위죠.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각종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고 특히 이런 경우는요. 유효로 처리해야
회피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해자 궁박경술 또는 무경험, 급부와 반대법, 현장, 불근형, 폭력 의사 이런 게 있을 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죠.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죠. 다만 증여와 같이, 기부와 같이 또는 경매와 같이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지요. 암기하셔야 되죠. 불공정한 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증여, 기부, 경매,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없죠. 반면에 부재소합이 비법인 사단, 종중이 있죠. 총회결의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행위 적용 범위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급부와 반대법 현장 불경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야 되죠. 어느 정도 궁박했는가, 어느 정도 경솔했는가, 어느 정도 무경험했는가 정도를 고려하라 하는 게 판례입니다. 3번 대리행위 경우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하죠. 경무대. 반면에 궁박은 본인 기준하죠. 궁본 경무대. 암기하고 계시면 충분히 3번 고를 수 있죠.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죠. 만약에 이용 의사가 없다면, 즉 폭리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현재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입증 책임하고 연결이 되죠. 즉 무효 주장자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증명해야 됩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이거 말고도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6번 법률행 해석과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매매계약서.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특약조항. 법원을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왜?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조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2번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예를 들어서 표의자 갑, 진위가 A, 표시가 B.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무슨 뜻이에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죠. 2번 틀렸죠. 3번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만 수령한 뒤 병에게 매도하고 병의 등기를 맞춰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병이 뭐하면 적극 가답하면 갑병 매매는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을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는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고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이 대법원의 법이론 이거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갑이 이렇게 증여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갑이 이렇게 매각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저등가로 설정해 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죠. 아주 중요하죠. 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제2매수인과 절해한 전득자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 부동산을 제2매수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령 제2매매가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즉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성으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비진입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게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게 뭐예요? 지인이 아님이죠. 이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지인이 아님이라고 하고요. 그걸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이 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무효가 됩니다. 3번 암기하셔야 되죠.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의 뜻이 뭐예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 즉 본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 먼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즉 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본심이야. 이게 진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이야?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게 진이에요. 강박에 의해서 일단 줘야 되겠다. 주기로 하자 마음을 먹고 이게 진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기로 마음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죠. 따라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 또는 지인이 아님 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지인이 아님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은 대리행위에서 비진입 표시인지 여부는 당연히 누굴 표준합니까? 대리인 표준을 합니다. 왜? 116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행위에서의 의사의 흠결이라든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자,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의 뜻 3번 꼭 기억하시고 그 결과 5번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틀렸죠? 8번 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가장매매 사례 형태죠. 갑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을명의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무효죠. 가장매매 무효고 을등이 무효죠. 그 후 을은 벽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병 제3자죠. 자,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보호 여부가. 자, 1번 갑을 간의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죠. 두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죠. 또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고요. 네 번째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되죠. 그런 것들이 선의의 제3자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3번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선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4번 병이 악의라면 병은 보호받지 못하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도 무효가 되니까 갑은 병의 저당권 등기에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병이 선이야.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죠. 문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을 소유권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자는 갑이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나 진정 명회본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선의의 명의 저당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선의의 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따라서 을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갑은 을은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 명회벌리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9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 통정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108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암기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손양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추심 목적 채권 양수인 추심 그 다음에 대위 행사자 대위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본인 가선장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 대위 지위 암기하세요. 찾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보이죠? 지위를 이전받은 자.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거 부여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 대위, 지위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놨더니 지위가 보여요. 그건 답이 이거죠.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해서 골라주세요. 1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거죠.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자, 이때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누가 증명하는 거야?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죠.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예요? 주장하는 자죠. 취소하려는 사람은 범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고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범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예수님이에요. 상대방이죠. 이번 중요본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죠.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본의 착오를 할 수 없죠.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경과실로 인한 취소. 위법이 아니죠. 법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4번 착오 취소 배제 약정할 수 있는가? 있지요. 109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1항의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사기 강박 취소권 배제. 무효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답니다. 착오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5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예외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자, 이때는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이 틀렸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했을 때 이건 아주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2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착오잖아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다만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또 하나가 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특히 이건 뭐예요? 상대방은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요 위에 거. 합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표시돼서 알려져서 범죄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상대방과 이 사이에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합의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제공되거나 유발되었다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3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사람 누구예요? 표의자잖아요. 그죠? 표의자가 뭘 증명해야 돼요? 중요 부분을 증명해야 되죠. 자, 중요 부분을 뭐라고 풀었었어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플러스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 부분이죠.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표의자, 즉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4번. 매매계약의 내용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담보 책임이 성립까지 해요. 하자 담보 책임. 어떤 경우에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착오하고 매수한 경우.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도 성립하게 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답을 좀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각과 을이 부동산을 양도양수했는데요. 을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갑에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을이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어요. 즉, 각과 을은 양도소득세액을 착오한 거예요. 자, 둘 다 착오했으니까 쌍방착오죠. 세법을 잘 몰라서 착오했으니 법률착오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잘못했잖아요. 계산착오잖아요. 쌍방착오, 법률착오, 계산착오입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됩니다. 나아가 이 양도소득세는 장차 부과되잖아요. 다만 그 액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냐 안 되냐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되잖아요. 되는데 그 액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하다는 걸 보통 미필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자, 착오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해요? 109조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09조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 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 확실한데 액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한다?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될 겁니다. 12번 사기. 사기라 강박을 통한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두 번째, 사기라 강박이 위법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죠. 여기서 위법성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3자의 사기 강박 조심하셔야 되죠.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판례가 불일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즉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오에 빠져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2번 110조 2항 중요하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해요. 자, 을이 상대방입니다. 근데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해요. 그럼 110조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이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셔야 되죠. 제3자에 해당하는 놈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을의 피용인. 따라서 갑이 을의 피용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을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은 뭐하고 똑같아요? 을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110조 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을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110조 2항의 제3자가 되죠. 자, 2번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3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이게 뭐예요? 위법이죠. 이렇게 허위로 고지, 이게 위법한 기망이죠. 반면에 상품 선전 광고에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건 위법이 아니죠.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건 위법이 아니고요. 반면에 중요 사항에 관해서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구지, 요게 위법이죠. 중요 사항에 관한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구지, 요게 위법이 됩니다. 4번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 강박이 위법하니까 사기 강박이 불법 행위도 구성이 되죠.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범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문제는 취소를 하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일단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사기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때 취소를 하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 앤드 병존한다. 병존한다.
다시 말해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생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긴다. 권리가 두 개가 생긴다. 그걸 경합, 병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경합, 병존하는데 단 어떻게 행사하죠? 선택적 행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 행사입니다. 중첩적 행사가 아니라 선택적 행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사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취소 전 제3자에 한한다. 이게 틀렸죠. 왜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갑이 계약을 취소합니다. 을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 뿐만 아니라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 뿐만 아니라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 등기를 말소하기 전 을과 거래한 제3자 얘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을 가졌던 것이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취소 전 제3자뿐만 아니라 취소 후 제3자도 보호가 된다는 거. 둘 다 선이라면 보호되죠. 이거 해제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이만 보호되잖아요. 그거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차거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취소 전, 취소 후 둘 다 선이만 보호된다는 거. 그것도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갑 청약자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혈이 생기죠. 111조 1항. 또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 다음에 112조. 청약을 받았을 때 을이 제한능력자라면 갑은 대항하지 못하죠. 113조. 갑이 과실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문들이죠. 거기에 몇 가지 기본적인 판례 확인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기고요. 자, 도달은 뭐예요? 상대방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5번. 갑의 청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이 언제 생겨요? 도달이죠. 도달의 뜻이 뭐예요? 을이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즉 을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이때도 도달로 보잖아요. 그죠? 이번 갑이 등기 우편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갑이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자, 갑의 청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발생한다. 3번.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된 경우. 보통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지만 등기나 내용 증명은 도달로 인정해야 되죠.
4번. 갑의 등기 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지요.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반면에 도달한 후에는 당연히 철회하지 못하죠. 도달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 확인하시고 특히 111조와 관련해서 도달과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나가다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요. 수업 듣고 나서 꼭 다시 한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마무리 자료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대리부터네요. 대리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